그래서 이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만 좀 하래요. 조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거 뭐 있어? 한시 6시 됐네. 6시. 아직 끝낼라 했어. 죄송합니다. 예. 끝났잖아. 우리 그러면 밤새도록 토론하겠네. 아주. 주제 이야기는 했잖아. 딴 얘기하고 있었어. 못 올 것 같은데. 예, 아마도. 뒤에 있어? 쪼우 형 왔다고. 아. 쪼우 형 와서. 마주치기 싫은데. 마주치기 싫대. C라고 안 했어요. I라고 했지. 어쩐지. 갑자기 빨리 가시네. 진짜 가시네? 진짜 벌써 가셨네? 바로 갔어. 집에 갔어. 야, 1분 만에 나가셨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인사하고 뭐 놓고 갔어. 일로 와봐. 컵이 중요하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브라질 축구협회에서는 한국과 경기가 거의 확정됐다. 예,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죠. 예.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A매치를 6월에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다루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예. 오늘 어제부터 이제 나오는 소식은 칠레와 파라과이도 이제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 남미 4연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협회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거의 협상이 네 팀 다 완료됐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요 네 팀하고 남미 4연전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일정 같은 걸 좀 알려드리면 일단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6월 11일에 호주에서 예. 그 남미 예선을 호주에서 치르죠. 그렇죠. 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남미 예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그때 5분 만에 끝났던 네. 그 한 경기가 수년됐죠. 그쵸. 그때 그 로메로하고 로세소 맞아요. 같은 선수들이 거짓말해갖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뭐 축구협회는 된다라고 했으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 보건 당국에서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5분 만에 끝났었죠. 그게 이제 뭐 호주에서 하는 이유는 뭐 금전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피파에서 권장하는 것이 웬만하면 A매치 기간 동안 그 대륙을 안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그 호주로 가기 전에 영국에 가서 네. 남미 챔피언 자격으로 그 유로 챔피언 이탈리아와 또 경기가 있습니다. 네. 6월 1일에.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갔다가 또 호주로 왔다가 네. 또 다른 대륙으로 이제 남미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아예 월드 투어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 아르헨티나도 브라질을 따라서 동아시아 투어를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된 상황이고 네. 지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갑자기 왜 칠레와 파라과이가 추가가 됐느냐? 네. 일본이 지금 A매치 일정을 6월 A매치 일정을 네. 확정했습니다. 일본이. 그렇죠. 근데 일본이 확정된 팀들 중에 칠레와 파라과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이제 남미 팀들이 한국으로 오거나 혹은 일본으로 왔을 때 한국과 일본을 둘 다 거쳐갈 때가 많죠. 거의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을 잡을 때 그쵸, 한국을 그쵸, 같이 맞아요. 잡죠. 그쵸. 네. 사실상 사실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6월 2일에 파라과이 네. 그리고 6월 6일에 브라질 그리고 이제 기린컵을 이번에 또 6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린컵에 칠레가 참여하기 때문에 칠레도 이제 오게 되고 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만나고 여기에 더해서 파라과이랑 칠레가 일본으로 또 오니까 파라과이 칠레와 이제 협상을 해서 네. 6월에 그 네 팀하고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요 네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일정만 살짝 정리해드리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6월 6일에 일본이에요. 네. 그리고 6월 11일에 이제 아르헨티나를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6일과 11일 그 사이에 한국을 만나거나 네. 아니면 아예 6월 초에 한국을 만나거나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이탈리아 그리고 6월 11일에 브라질이니까 네. 1일과 11일 요 사이 안에 이 브라질과 이제 일정을 좀 달리해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파라과이가 6월 2일에 이제 일본을 만나죠. 네. 그런데 6월 2일과 11일 사이에 우리 입장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만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는 6월 10일부터 기린컵에 참가해요. 네. 그래서 파라과이를 만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6월 10일 이후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정 그러면서 자체가. 파라과이는 6월 10일 이후에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칠레를 먼저 만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6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요 세 팀을 만나고 네. 그 이후에는 파라과이를 만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남미 4연전을 만났을 때 괜찮다 싶었다는 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요 두 팀이 우리보다 일단 한 체급이 높은 그렇죠. 한두 체급이 높은 상대 팀인 동시에 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좀 전술적인 특징이 있다. 예. 좀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런 특징들. 예. 거기다가 뭐 브라질하고 포르투갈은 문화권 자체가 완전히 그쵸. 예, 그렇죠. 애초에 그거가 포르투갈어를 쓰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애칭 자체도 카나리아가 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브라질 치치 감독도 그렇고 이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니 감독도 그렇고 예. 살짝 이제 균형적인 네. 측면, 밸런스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를 만났을 때, 우리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는 사실은 강팀이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와주면 저는 더 땡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역습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오면 우리가 역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를 보면 그 두 팀도 사실 수비적인 밸런스를 아주 많이 고려하는 축구를 하죠. 예. 최근에는 이제 뭐 산토스 감독이나 이제 우루과이도 감독이 바뀌면서 좀 바뀌었죠. 이제 바뀌었죠. 예.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밸런스 유지하니까 예. 특히 이제 산토스 감독이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맞아요. 예, 바꿨죠. 음. 그동안 계속 왜 이렇게 뛰어난 공격 자원들을 가지고 수비 축구하냐고 비난을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이제 세르비아한테 예, 그때 결국은 그 1위 자리를 내줬을 때 그때 막 엄청나게 경질설까지 막 나오고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페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하는 공격적인 전형을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미를 보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도 보면 최근에 보면 이 타바레스 감독을 경질한 이후에 네. 그 타바레스 감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산토스 네. 감독처럼 우리 전력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수비 축구만 하냐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바뀐 이후에는 이 우루과이가 아주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네. 축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축구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도 어찌됐든 계속 월드컵이나 유로나 뭐 코파 아메리카나 보면 사실은 살짝 이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공격을 할 때가 많아서 네. 그런 걸 우리가 상대 팀이 우리보다 강팀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팀들 이런 네. 팀들을 상대로 좀 평가전을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마침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비슷한 결의 네. 팀이다. 딱 좋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칠레와 파라과이는 세대 교체가 좀 안 된 팀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별로 좋지 못했던 맞아요. 팀들이죠. 예. 솔직히 우루과이도 저 대열에 낄 합류할 뻔했죠. 뻔했으나 감독 바뀌면서 좀 바뀌기 시작한 거고 예 그러면서 좀 다윈 누네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펠리스트리를 아예 막 주전으로 쓰기도 하고 이랬었죠. 예 우루과이는. 그래서 일단 뭐 칠레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세대 교체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슬라나 네. 아랑기스나 네.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이제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칠레를 생각하면 그 강력한 압박 축구잖아요. 근데 네. 이상은 높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압박 축구도 안 되고 또 지키는 축구도 안 되고 이도저도 지금 아닙니다. 이젠 지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감독도 경질된 상태라서 감독도 없는 지금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6월에 어쨌든 파라과이나 칠레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전력은 분명히 가진 팀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남미 4연전을 좀 전술적인 실험 무대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실험 무대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젠 진짜 세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마 생소한 선수들이 의외로 수도 많이 있다.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선 약간 뭐 물론 결은 다르겠지만은 네. 가상의 가나가 될 수도 있다. 아, 왜냐면은 가나가 진짜 생소한 선수들을 그쵸.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음. 지금 완전히 새로 선수들 막 어린 선수들 쓰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그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팀을 예측하지 상대로 못한 팀을 상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것도 될 수 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이제 많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이 되면 이제 진짜 반년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대비한 뭔가 전술적인 실험들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 이제 A매치 때는 어떤 전술 실험이 조금 되셨으면 하는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 저요? 네. 저는 근데
벤투 감독 성향상 그렇게 전술 실험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벤투 감독은 어쨌건 간에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의 조직력을 끌어내려는 감독이기 때문에 평가전에서 그렇게 실험을 할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있긴 해요. 예, 그럼 혹시 생각하신 게 조금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틀 자체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꾸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네. 벤투 감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가 워낙 네. 명확한 감독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벤투 감독이 좀 풀어야 되는 과제가 네. 뭐가 있을 것 같았냐면 손흥민과 황희찬의 자리를 제대로 좀 픽스를 해줘야 된다. 이 두 오른쪽, 선수가 왼쪽. 그렇죠. 예. 이게 황희찬을 손흥민이 왼쪽에서 워낙에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 황희찬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황희찬의 능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황희찬의 베스트 포지션을 왼쪽이니까 왼쪽에 두게 되면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뭐 손흥민은 오른쪽에서도 잘하는 선수지만 예. 월드 클래스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왼쪽이니까 굳이 이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느냐. 요 딜레마에 지금 국가대표팀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뛴 지가 좀 오래되긴 했죠. 음.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지난 이란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경기 초반에 솔직히 말하면 잘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잘 안 풀렸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하고 황희찬 선수의 포지션을 스위칭을 했었거든요. 스위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조금 버텨주고 그리고 상당히 거기서 저돌적으로 플레이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왼쪽 공격이 잘 풀렸죠. 그때 그렇죠. 김진수 선수가 상당히 오버래핑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후반전에 완전히 살아나면서 그걸 왼쪽에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 플레이를 하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제가 테나 감독 그 전술 분석에서 얘기했던 그 오버로드 아이솔레이트 형태로 갔던 것들이 저는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괜찮았다.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근데 그 네. 이제 자리를 바꾸잖아요. 네. 그게 저는 아직까지 좀 픽스가 네. 안 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시작할 때는 무조건 손흥민 왼쪽, 그건 황희찬 그렇죠. 오른쪽이에요. 예, 그건 그렇죠. 일단 시작할 때는. 근데 하다가 보니까 황희찬이 너무 못해 오른쪽에서 존재감이 0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반전 초반부터 막 이제 자리를 바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리 바꾼 이후에는 거의 경기 끝까지 그 위치에서 뛰니까 네. 벤투 감독이 경기 시작할 때는 일단 손흥민 왼쪽에 써보자. 네. 황희찬 오른쪽에서 연습했으니까 연습한 대로 해보자. 했다가 안 되니까 또 바꾸고. 이런 이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남미 4연전 동안 네. 뭔가 황희찬하고 손흥민의 좀 위치를 네. 좀 확실하게 좀 픽스를 해줘야 네. 황희찬도 손흥민도 이 국가대표팀에서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예 그냥 뭐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처럼. 저는 그리고 어쨌건 간에 갑자기 든 생각이긴 했는데 네. 조규성 선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실험해 보는 것도 방안이긴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물론 그가 황인초 선수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하죠. 근데 현재 어쨌건 보르도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맞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쨌건 간에 월드컵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강팀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조금 버텨줄 수 있고 수비 가담도 조금 해줄 수 있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규성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쵸. 라는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 조규성 선수도 조금 실험을 해보면서 어떨지 봐보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을 보여주면은 그러면 또 경쟁 구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사실 이미 뭐 조규성과 황의조는 이제 경쟁 구도가 살짝 만들어졌죠. 네. 이미.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규성이 나왔을 때 우리의 경기력이 더 좋죠. 네. 특히나 뭐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밑에 있는 이재성,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더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의조가 있을 때보다는 조규성이 포스트 플레이 해주면서 손흥민, 황희찬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사실 잘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파라과이전에
조금 공격적인 전형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파라과이는 굉장히 수비적인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 팀은 전통적으로 수비적인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팀 상대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월드컵에서 지고 있을 때는 공격적인 투입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맞아요,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90분 동안 한번 해보는 것도 어쨌건 간에 벤투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밸런스를 중시 여기는 감독이니까 근데 월드컵에선 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파라과이 맞아. 상대라면은 일단 우리도 네. 가나를 상대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도 공격적으로 갈 만한 그런 또 시간들이 있겠죠. 네. 당연히. 일단 특히 뭐 가나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전력 따져봤을 때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우위인 것도 사실이고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4연전 하면서 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정말 우리가 강팀을 상대하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면 이 칠레와 파라과이는 우리의 평소 스타일 이런 것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하면서 이 남미 4연전 동안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술적인 좀 변화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전술을 좀 완성시키거나 네. 우리의 전술이 얼마나 통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 이게 이제 사실은 특히 국내에서 또 펼쳐지니까 네. 또 많이들 또 직관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요 남미 4연전은 우리가 월드컵을 가기 전에 아주 좋은 평가전이 될 것 같다.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